술집 쪽에서는 사실 1,900원짜리 생맥주가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하고 장사가 잘 됐던 매장들이 지금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도 1,900원짜리 생맥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작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아이템이거든요. 디저트계에서는 요아정, 그러니까 탕후루에 이은 요아정이 있었다면 술집 쪽에서는 사실 1,900원짜리 생맥주가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나 아이템을 이끈 브랜드가 바로 두 군데가 있죠. 생마차랑 소시전입니다. 이 두 개의 브랜드는 1년 만에 200개 가까운 매장들을 오픈했어요. 두 브랜드 합쳐서 거의 400개의 매장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하고 장사가 잘 됐던 매장들이 지금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400개라는 매장의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면요, 술집 기준으로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매장을 오픈했다. 그건 뭐냐면은 한 번쯤 누구나 들어봤을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뭐 생마차가 사실 200개니까, 그러니까 생마차를 가보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정도 숫자가 딱 200개예요. 두 개의 브랜드가 합쳐서 400개라는 거는 거의 전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가 이제 됐다는 거죠. 이 1,900원짜리 생맥주 아이템이.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인데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도 어떻게 보면은 요식업의 일종이에요. 음식을 팔고 술도 같이 파는 거죠. 그래서 술집이니까. 자, 요식업의 일종인데 요식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표. 이거는 전국 어느 매장이나 어디를 가나 어떤 업종이나 다 통용되는 단 하나의 진짜 중요한 지표예요. 그게 뭐냐면은 재방문율이에요. 재방문율.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님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 가게? 만족 해가지고 친구를 또 데려와요. 다음에. 그럼 그 친구를 만족하고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오고 이런 선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재방문이에요. 그래서 재방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노력하지 않는 매장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시적으로 마케팅 같은 걸로 꼬셔요. 일단 우리 엄청 맛있고 친절하고 정말 좋은 가게요 라고 홍보를 막 해. 근데 막상 오니까 만족하지 않아. 생각보다 별론데? 하고 그냥 가버려요. 또 손님이 와. 생각보다 별론데? 하고 가요. 이렇게 유지되는 매장은 사실 매출이 늘거나 엄청나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재방문이 없으면. 왜냐면 언제나 새로운 손님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손님이 만족스러운 이런 재방문이 없다면 그 가게는 점점점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게요. 지금 오늘은 1,900원짜리 생맥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1,900원짜리 생맥주 어떨까요? 이 가게를 갔을 때 여기 1,900원짜리 생맥주 팔고 900원짜리 안주? 왜 이렇게 싸? 한번 가볼까? 해서 가서 먹었어요. 900원짜리라고 했는데 9,000원이네? 왜냐면은 최소 10개는 주문해야 되거든요. 안주가 싼 거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네? 이런 감정들을 누적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먹었을 때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을 가져가면은 나중에는 여기 한번 꼭 오고 싶다. 여기 다시 한번 꼭 와야겠는데, 이런 만족감을 주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저가기 때문에 안제 퀄리티도 높이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 좋은 재료를 쓰고 더 많이 들이고 해야지 만족도가 높은 건데, 아무래도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 퀄리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재방문을 일으킬 만하게 만족시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만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근데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1,900원짜리 생맥주 가성비 있고 안주도 이만하면은 나는 꽤 만족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가진 손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손님이 이 가게를 가는 게 그 가게여서 할까요? 그 가게여서? 그렇지 않아요. 그 브랜드들의 간판을 보면은 대부분 사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 한자로 되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글씨 폰트도 좀 약간 잘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거는 1,900원이라는 생맥주하고 900원이라는 안주가 제일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도 그 제일 앞단에 있는 카피를 보고 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1,900원짜리 생맥주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음에 또 와봐야겠다. 자, 여기서 이 가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게 되냐면은 가장 브랜드 앞단에 있는 생마차라는 브랜드가 와가지고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생마차를 다시 가자가 아니라 옆에 다른 1,900원짜리 생맥주가 생겼네? 생마차 괜찮으니까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재방문율을 일으키기 좀 어려운 구조가 돼요. 이거는 가격을 제일 앞세웠기 때문에, 브랜드도 거의 거기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저는 그래서 가장 힘들다고 보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재방문율을 일으키는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심지어 갔다 온 손님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괜찮긴 한데 그냥 주변에 있으면 갈 것 같은 그 정도?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만족스러웠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든 구조지 않을까. 워낙 저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진입장벽이에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같은 결이긴 한데 이 브랜드들이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0군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기준 10개가 넘는데 이 브랜드들이 전부 다 앞세우는 거는 1,900원짜리 생맥주, 그 다음에 900원짜리 안주예요. 그리고 적당한 인테리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격을 제일 앞세우고 간판에 그렇게 세우면은 이거는 정말 따라하기가 너무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한 달의 시간만 주면은 저는 비슷한 브랜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앞세웠다는 거는 사실 진입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10개 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과거에도 한 번 있었어요. 한 30대 정도면은 다 아실 텐데 봉구비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어튜브 영상에서 좀 봤는데 그분이 봉구비어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1,900원짜리 생맥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오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땡땡비어가 너무 난립하면서 매출 나눠먹기 하면서 와르르 무너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장도 빠르게 했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진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봉구비어였어요. 그것도 가장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았어요. 그냥 싸게 팔고 적당하게 튀긴 거 갖다 주고. 사실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한 게 지금 1,900원짜리 생맥주가 되게 된 거죠. 진입장벽이 좀 낮다면은 매출 나눠 먹기를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면 이 진입장벽에 대해서 보통 저렴한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잖아요. 당연히 저렴하고 퀄리티 좋으면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가격만 너무 앞세우고 가격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봉구비어처럼 좀 약간 힘든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브랜드가 센, 그러니까 요식업만 볼게요. 요식업만 보면은 BBQ, BHC 이 두 개가 가장 강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치킨 공화국이니까 치킨 브랜드가 가장 브랜드 파워가 가장 세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센 BBQ, BHC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주문이 되고 매출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죠. 그 브랜드가 저렴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지 않고 가격은 오히려 좀 비싼데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또 주문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렴하다가 아니라 그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 가격 대비 만족도를 높이는 걸 고민해야지 이 가격만 너무 낮추는 것만 고민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 진입장벽이나 이 재방문율을 일으키기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BHC, BBQ처럼 막 엄청나게 큰 브랜드가 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가격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손님들의 만족도를 올리고 나름 그 진입장벽을 세우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손님들을 재방문하는 것들에 포인트를 둬야 되고 진입장벽이 그래도 너무 낮으면 좀 어렵다. 특히 너무 가격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빵 뛰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거를 유지하는 개념은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들이 아마도 이 구간을 지났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원래는 서서히 떨어지거나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좀 걱정될 정도로. 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저단가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율하고 원자재 비율이 높아서 매출이 좀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정말 급감하게 돼요. 단편적으로 싼 거를 많이 서빙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싼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요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많이 뽑아놨어. 장사 올라오니까 막 큰일 났다 너무 바쁘다. 직원들 막 뽑아놓고 막 세팅했어. 자, 이 정도 매출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 근데 어때요? 매출이 떨어진 순간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급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힘드실 거예요. 여기 생각보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멘탈적으로.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다른 가게 대비 차별점을 두고 경쟁력 있게 할까 요거를 고민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곧 설날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상권이나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이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